불출마 오래 좀 고민한 걸로 아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한 배경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불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해서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끼쳐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불출마 고민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억울하지만 이른바 울산 사건 1심 판결이 이게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에 불리한 소재로 우리 당이 공격을 받는다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그러나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잘못된 1심 판결이고 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1심 유죄 판결이라는 이유로 우리 당원 당규에 어디에도 그것이 공천 배제 사유거나 또는 무슨 기타 그 불이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도 단수 공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검찰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검찰의 프레임을 당이 인정하는 꼴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저를 마지막까지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지금은 당의 승리가 너무 절박한데 나 하나 불출마하면 그게 뭐 이렇게 대수냐, 당이 승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도대체 물러날 이유가 안 된다, 물러설 이유가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출마를 고집한다면 이것이 예컨대 컷오프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은 최소한의 경선 보장 등의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의 결정을 더 기다려봐라 라는 그런 의견, 이런 것 때문에 고뇌의 시간이 좀 길었고, 지난주에는 특히 이제 동료 의원들께서 조금 더 숙고해봐라, 이런 간곡한 만류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또 그에 대한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좀 일주일 동안 좀 늦어졌습니다. 네. 불출마하셨으면 조국 신당 등이라든지 민주당 비위에서 정치를 활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신당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유능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움, 불만을 가진 지지자들의 갈 곳 없는 표심을 조국 신당이 그를 흡수한다면 민주 진보 진영의 반윤석열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명분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정당은 조국 신당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돕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선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좀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민주당도 승리해야 하고 조국 신당도 승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당대표나 지도 후보하고는 당대표나 지도 후보하고는 저의 그 불출마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인데 어찌 당대표 등하고 상의를 안 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당대표하고 여러 가지 그간의 소통이 있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대표와 주고받은 얘기를 나눈 얘기를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런 마음에는 뭐 당대표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고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제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몹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의 민주당 후보로 어떤 분이 좀 왔으면 좋겠는지. 현역 의원이 사퇴한 지역구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4년 동안 그 지역구를 활동을 해온 현역 의원의 도움 없이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전 중구는 이른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세가 가장 센 곳이죠. 대전의 대구 같은 곳이다. 라는 그런 유권자 성향이 그렇게 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 그곳에서 육선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성향의 그 정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당선된 사람 제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발벗고 나서서 민주당 후보를 도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후 어떤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 승리에 도움되는 것인지 저하고 상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어떤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의 노력을 지킬 수 있어서 인간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일부에서는 당 대표님의 그런 재판이나 이런 부분도 당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당대표를 포함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저의 사법 리스크에 국한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총선에서 선거 이슈로 등장해서 당에 부담이 되는 것. 이것은 내가 당을 위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고민 때문이었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사법 리스크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든 사법 리스크라는 그 말 자체에 동의를 안 합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오판을 해서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그 정치인의 공천, 선거 등에 영향을 준다면 사실상 검찰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공천 결과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러한 그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검찰이 없는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당당하게 나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물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를 포함해서 당당하게 검찰의 명백한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검찰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이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하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뭐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하려고 상황이 있으신데 향후 정치적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남아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것을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 개혁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또 이번 총선에서 선명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거 구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진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